예,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아크릴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외진입니다. 한 절반 정도는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평상시 연을 많이 갖고 계셨던 분들 앞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불빛이 너무 세가지고 표정들을 디테일하게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되게 이런 발표를 뭐 이렇게 적게 하는 편은 아니어서 올라올 때 하나도 안 떨릴 줄 알았는데 벌거벗은 채로 서 있는 것처럼 지금 굉장히 좀 긴장이 되고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얘기들이 지금 저에겐 굉장히 소중한 동반자분들께 어떤 식의 평가가 이루어질까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기대가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저를 좀 떨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아크릴 넥스트 2022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누구보다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신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다시 없는 영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크릴 넥스트는 2019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크릴이 감사를 드려야 하는 멋진 동반자분들께 지난 1년간의 저희들의 고민 그리고 노력들을 정리해서 보고드리는 자리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아크릴 넥스트 이후에 저희들이 힘차게 집중해 나갈 사업이 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자리죠. 아크릴은 첫 번째 행사였던 아크릴 넥스트 2019에서 국내 최고의 ML옵스인 조나단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조나단의 헬스케어 사업으로의 진출 그리고 본격적인 집중에 대해서 선포한 바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러한 저희의 계획과 포부는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2017년부터 저희와 함께 의료 인공지능에 대해서 협업을 해왔던 파인 헬스케어가 작년 3월 달에 저희와 공식적으로 한 가족이 되고 난 후에 아크릴이 보유하고 있는 주오나단과 파인이 보유하고 있는 병원 정보 시스템인 라임 간에 상호 생산적인 융합을 할 수 있다면 폭발적인 가치를 지닌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작년 아크릴 넥스트 2021에서는 인공지능 병원이라는 화두를 시장에 던지면서 저희들은 이 개념과 저희의 의지를 실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크릴의 그간의 여정은 저희의 인공지능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경험과 꿈 그리고 도전을 상징하고 있는 조나단의 거침없는 비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나단은 더 나은 가치를 지닌 공간으로 늘 나아가기를 희망을 했고요. 그리고 창을 넘어 만난 헬스케어 산업이라는 바다 위에서 조나단이 만난 첫 번째 제품이 바로 나디아입니다. 조나단과 나디아는 이 끝없는 헬스케어 바다 위 어딘가에 있을 새로운 대륙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병원에 조금 더 가까운,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병원이고 저희는 그걸 인공지능 병원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조나단과 나디아를 통해 오늘 저희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인공지능 병원에 대한 것입니다. 인공지능 병원을 한두 마디로 정의해야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각만 해도 아크릴 넥스트를 준비하면서 써보고 정리를 하다 보니 이거는 굉장히 입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하고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많은 것들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크릴은 딥테크를 하고 있는 스타트업으로서 정보 시스템과 기술 측면에서 인공지능 병원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그렇게 기여할 수 있는 방법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바라본 인공지능 병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도 새로 만들어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저런 디지털 병원, 스마트 병원, 그리고 인공지능 병원과의 상관관계와 저들 컨셉 간의 어떤 릴레이션, 그리고 저런 개념들을 구분짓기 위한 멋진 레토릭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준비를 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수많은 정의가 내려진 이 정의들 사이에서 인공지능 병원이라는 개념을 꺼내는 것보다는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조금 더 구체화되고 조금 더 더해져야 될 가치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가능성의 의료 공간으로서 인공지능 병원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 가치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빅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의식의 흐름이고,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봤던 것이란 것도 미리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병원부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아마 스마트 병원에 대해서는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범국가적으로 지금 정부가 드라이브하고 있는 K-스마트 병원 모델이라는 것도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고, 그 유명한 맥킨지나 프로스트 앤 설리반 같은 그 마켓 리포트에서 얘기하고 있는 스마트 병원 특성이라는 것도 보셨을 거고, 보산진에서 나온 스마트 병원 보고서를 보시면은 10개가 넘는 정의가 전 세계에 난무하고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스마트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생각해 보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스마트라는 단어처럼 저희에게 익숙한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늘상 쓰는 말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저는 좀 전에 한양대 장준혁 교수님과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 기관과도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 보면 스마트함이라는 의미는 무언가 어떤 종류의 통일성을 갖고 있는 어떤 진보의 형태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기존과의 차별성을 한꺼번에 일컫는 마케팅에서 쓰이는 터미널로지 같기도 합니다. 그것이 뒤에 이제 뭐가 붙느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그 정의의 리파이먼트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죠. 근데 인류 역사상 그 인류의 생활 속에 가장 자연스럽게 녹아들었고 거의 분리되지 않는 디지털 기기가 그 중에 하나가 아마 폰일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당연히 지금 한 개 이상의 폰을 가지고 계실 거고요. 저희들은 피처폰 시절을 당연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처폰 시절에는 저걸 굳이 피처폰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그 상대 개념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마치 자연어라는 말은 그 전에 컴퓨터가 사용하고 있었던 정형어, 포멀 랭귀지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나왔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폰에 스마트라는 단어를 붙이기 시작했을 때에 어떤 기술적 변화가 있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초기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는 인터넷 커뮤니케이터와 이메일과 같은 전통적인 폰에서 제공되는 기능들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 생각을 어떤 멋진 IT 기업이 박살내게 되죠. 그가 했던 거는 손으로 이렇게 핀치, 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는 일반 PC에서 사용되고 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폰에다 넣어버렸습니다. 그 2007년의 아이폰 프레젠테이션에서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보통 퍼스널 컴퓨터에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컴퓨팅 가능성의 무한함, 이 경험을 폰이라는 기기에 주겠다라는 것이죠.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의 또는 몇 가지의 정해진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것에 돈을 지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앱스토어로 나타나고 굉장히 머추어한 서드 파티의 어떤 제품들로 나타나기 시작하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스마트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퀄리파이드 된 기능들이 코딩되어 박혀 있는 것 이상의 어떤 한계 돌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심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떤 종류의 핵심적인 소프트웨어가 중추의 역할을 맡게 되든 아니면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해도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할 것은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것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기기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찾을 수가 있고 그게 바로 내 기기가 스마트한 이유가 나에게 되는 것이죠. 스마트폰 말고 또 스마트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는 한 가지 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양상은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비슷합니다.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에서 굉장히 많이 쓰죠. 지금 보시기에 제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그림이 스마트 공장이고 저기서 이제 그 투표용지에 찍는 도장 같은 거는 저게 단절이 되어 있는 일반 공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장은 결국은 무언가를 만들어낸다, 매니팩처링이라는 한 가지 미션을 위하여 관련된 모든 자원들이 엔드 투 엔드로 컨트롤되는 것인데 역시 정해진 방법이 아니라 유연한 방법으로 통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고 어쨌든 엔드 투 엔드로 컨트롤 되는데 굉장히 다양한 IT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죠. 그건 IoT이기도 하고 5G 네트워크 기술이기도 하고 인공지능이기도 할 겁니다. 즉 어쩌면 같은 단어일 수도 있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갖고 있는 제품이 몇 가지 기능으로 설명되지 않도록 해주는 무한한 가능성을 심어주는 핵심 소프트웨어의 존재. 그리고 그 핵심 소프트웨어가 심겨져 있는 그 소프트웨어의 모든 자원을 엔드 투 엔드로 일관되게 제어할 수 있는 것. 저는 이것을 스마트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PC를 구매할 때, 폰을 살 때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가 몇 개 코딩되어 있는 제품을 사지 않죠. 저희들은 모두 더 큰, 더 무한한 확장성을 구매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제품은 오늘 달라지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가 들어왔을 때 어제와는 다른 제품이 되고 어제와는 다른 관점의 서비스를 저에게 제공해주게 될 것입니다. 그건 앱스토어를 통해서든 어떤 것을 통해서든 말이죠. 그래서 전체 자원의 지능적이고 유연한 엔드-투-엔드 제어 그리고 이를 통한 새로운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무한한 가능성의 부여 이것이 병원 정보 시스템인 나디아와 조나단이 융합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융합이 나디아가 지금까지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았던 인공지능 HIS로 불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병원 정보 시스템을 위한 유연하고 무한한 가능성의 전략으로 MLOps가 HIS의 핵심 운영 인프라로 동작하기 때문입니다. 네, 가트너는 클라우드 기술을 모더나이즈를 위한 옵티멀 솔루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대화를 위한 핵심 솔루션. 나디아는 클라우드 기반 가장 진보된 형태의 HIS 제품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은 혁신을 위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가장 이 시대의 아름다운 방법일 겁니다. 그리고 전략으로서의 인공지능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 조나단.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제품 각각과 이들이 융합해서 나타낼 수 있는 몇 가지 사례 그리고 그것의 의미를 같이 천천히 저랑 음미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디아가 병원 밖으로 만들어내는 의료 공간과 초연결되어 일상 속에서 건강 관리라는 목표로 나타나게 될
나디아의 핵심 생태계 중 하나인 웰케어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웰케어는 나디아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장 핵심적인 서비스이자 애플리케이션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크릴과 같이 협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가장 멋진 웰케어 서비스 사례로서 서울대학교 임상양리학과의 이형기 교수님께서 현재 창업하시고 진두지휘를 하고 계신 저희의 동반자 P매치의 서비스 역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조나단과 나디아 그리고 병원 밖 일상 속에서의 건강을 위한 웰케어와 그를 대표하는 이제 P매치의 서비스, 이런 발표들이 모여 전통적 병원 시스템에 무한한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인공지능 전략이 구현된 인공지능 HIS인 나디아, 그리고 이 나디아가 설치되어 운영된 인공지능 병원에 대한 아크릴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께 소통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나디아와 조나단을 같이 개발하고 있는 저희 담당 임원 두 분, 그리고 웰케어 서비스 사례를 소개해 주실 전문 의료인 두 분, 이렇게 저와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보시게 될 겁니다. 먼저 나디아에 대한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 내부에서는 K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 나디아 개발 총괄을 맡고 있는 고희열 이사를 이 부대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열 이사님을 소개합니다. 보통 그 회사에서 설명을 하는 행사를 하면 이쪽에 사회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중립 감성의 또박또박한 멘트를 날리면 이쪽에서 누군가가 나와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더 부자연스러우시겠지만 저희도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예, 저희 같이 이 부자연스러움을 좀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희열 이사님 힘들죠? 예, 좀 저도 대표님이 처음에 얘기하신 것처럼 벌게벗겨진 기분이네요. 아, 예.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예. 그 지금부터 나디아에 대한 얘기를 좀 청해 보려고 해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스마트 병원에 대한 얘기도 조금 들어 있고, 그간 저희가 고민했던 것들, 그리고 주안했던 사상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좀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고희열 박사님께 무대를 넘기고 저는 앉아서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예. 뭐 좋은 소개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나디아 개발 총괄을 맡고 있는 아크릴의 고희열 이사라고 합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이제 스마트 병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이 스마트 병원을 이제 구현하기 위한 인공지능 병원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디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너무 딥하게나 어렵게는 아니고 컨셉 느낌으로 좀 많은 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까 좀 딥한 내용은 향후에 뭐 따로 물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뭐 K 스마트 병원 표준이라는 게 이제 뭐 충북대학교에서 나온 게 있는데요. 거기에 표준을 해석해 보면은 잠시 마이크가 해야 되나? 네. 스마트 병원 표준을 해석하면
결국 스마트 병원은 세 가지 요소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고도화된 병원 정보 시스템을 기반으로 병원 의료 서비스의 경계를 넓히는 생태계를 구현하는 이제 온오프라인 생태계가 있고요. 그 안에는 이제 고도화된 병원 정보 시스템, 스마트 솔루션, 그리고 비대면 의료 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임상 연구 등 진료 이외에 병원 수익을 다각화하는 이제 산업화 병원 수익 다각화하는 요소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 표준 체계를 적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 병원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각 구성 요소를 갖추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각 요소가 유기적으로 상호 연결되어야 합니다. 즉, 각 구성 요소가 각각 독립적으로 운용이 되면서 이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동작을 할 수 있어야 어떤 병원이 스마트 병원으로 전환이 완료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마트 병원을 전환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 넘어야 될 제약이 너무 많은 겁니다. 뭐 장표에도 있지만 우선 개발 병원에서 이제 각각의 요소를 개발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뭐 당연하게도 각각을 다 각각 개발하려면 개발 공수도 무지하게 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단위 기술 간의 최적화도 부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병원이라는 공간 자체가 IT를 메인으로 하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최적화가 부재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이제 여기에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인공지능 등 기술 요소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난이도는 이제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표준 체계도 적용이 돼야 되고 의료 이제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 데이터가 되게 개인 정보가 크리티컬한 정보들이다 보니까 이런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는데도 제약이 많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제 요소들을 엔드 투 엔드로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제 컨트롤 타워의 역할도 필요로 됐기 때문에 스마트 병원 전환을 위한 이제 다양한 어려움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병원 특화 플랫폼인 이제 아크릴에서 개발하고 있는 나디아는 이제 스마트 병원의 표준 요소를 기본으로 인공지능이 가미된 병원 특화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나디아는 각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제 인공지능 개발 운영 플랫폼인 조너단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스마트 병원으로 가는 제약을 극복하는 동시에 개별 병원의 AI 디지털 전환을 담당하는 중추 역할을 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여기서 그 나디아 저 마이크 좀 온 해주시겠어요? 좀 전 그림을 보면 병원이라는 하드웨어에 탑재되는 OS 같은 느낌으로 보면 될까요? 예, 나디아는 이제 그래서 인공지능 병원의 운영을 하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나디아는 이제 뭐 많은 병원에서 쓰는 용어로 바꾸자면 HIS에서 앞에 AI가 붙은 AIHIS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개념이 약간 저기 네스티드 되는 거죠. 병원이라는 하드웨어에는 OS가 나디아인 거고 네, 나디아라는 제품에는 OS가 조나단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잠시 빼기 됐다. 예,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인공지능 병원 플랫폼인 나디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디아는 이제 전통적인 개념으로서의 HI 기능은 당연히 존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에 추가로 병원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사용될 혹은 사용되는 인공지능 자원들과 연결이 돼서 추가적인 개발, 관리, 운영이 될수록 하는 이제 통합된 소프트웨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대표님과 잠깐 얘기를 나눴듯이 나디아를 소프트웨어로 봤을 때는 이거의 OS는 조나단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병원을 하드웨어라고 봤을 때 나디아가 이제 통합된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은 이제 AIHIS인 나디아와 이제 외부 연동 앱들과 연결돼서 더욱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보이스 EMR이나 원격 의료 솔루션 혹은
이제 뭐 서드 파티 다른 모듈들과 연동이 돼서 더욱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디아의 OS인 조나단과 결합하여 필요한 의료 인공지능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은 이제 아크릴의 조나단이라는 인공지능 플랫폼 위에서 마치 혈관처럼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각 부문들과 연결되어 구현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는 저희가 이제 데이터 혈관이라고 표현했고 아래쪽은 이제 지능 혈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위쪽으로는 이제 병원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이제 조나단을 통해서 데이터 혈관을 흘러서 이제 인공지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혹은 데이터 분석, 뭐 통계 분석이나 혹은 데이터 분석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정제돼서 이제 아크릴 데이터 헙으로 들어가는 데이터 혈관이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정제된 데이터들이 이제 조나단에 있는 인공지능 모델과 결합해서 지능 혈관을 통해서 다시 병원에 공급되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 정리를 하면 병원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는 조나단을 통해서 정제되고 정제된 데이터는 아크릴 데이터 헙에 이제 병원 데이터뿐만 아니라 뭐 이따 이제 더 소개를 드리겠지만 뭐 웰케어 데이터나 혹은 공공 데이터들 같은 다양한 데이터들과 결합해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는 다시 이제 지능 혈관으로 넘어가서 조나단을 통해 학습이 진행되고 학습된 인공지능들은 다시 병원에게 제공돼서 계속 병원이 사용하는 인공지능이 진화하고 발전할 수 있게 해주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나디아는 인공지능 플랫폼인 조나단과 결합되어 이거를 지금 아까 이제 이게 OS라고도 설명을 드리고 소프트웨어라고 설명드렸는데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가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대표님이 얘기하신 무한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AI 헬스케어를 위한 개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혁신적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제와 같이 다양한 사스 환경에서 이제 몇 가지 요소를 선택해서 뭐 원격 의료도 만들 수 있고 보이스 EMR 앱도 만들 수 있고 혹은 보이스 EMR 앱이 저희의 사스 환경에 들어와서 나디아와 조나단 위에서 동작돼서 이제 병원 생태계에 참여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구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한 병원의 스마트 전략에 더 많은 생태계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죄송합니다. 병원의 스마트 전략에 더 많은 생태계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대표님이 언급하신 마치 앱스토어 생태계처럼 다양한 생태계를 수립하고 그 생태계에서 다양한 기술 혹은 어플리케이션들이 개발될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의미로 이제 나디아는 AI 헬스케어 디벨롭먼트 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발되는 혁신적 AI 서비스들은 이제 나디아를 이용하는 병원들 전체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들은 서로 연결되면서 하나의 큰 의료 서비스를 만들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디아는 이제 의료 인공지능이 협력하고 진화하고 공유되는 플랫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이게 좀 꼬였는데 잠시 죄송합니다. 백을 해서 그래서 나디아는 기본적으로 이제 병원들이 이제 다양한 인공지능을 이제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가장 이제 주력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아까 이제 오전에 이제 뭐 들으신 분들도 있고 못 들으신 분들도 있고 그냥 정재승 박사님께서 얘기하신 이제 사실 병원에서는 데이터가 반출도 어렵고 데이터가 이제 그 내부에서 만들어져야 되다 보니까 온 디바이스에서 이제 추론할 수 있는 이제 AI 디바이스들이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아크릴에서는 클라우드 HIS라는 목표를 통해서 각 병원들이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을 공유하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공유하는 게 아닌 인공지능을 공유해서 연합 학습을 하는 이제 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의 이 연합학습 기능은 조나단의 핵심 기능으로서 협력 의료 기능을 만들어 지능의 공유를 병원 간에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서비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나디아는 결국 메디컬 AI 허브를 지향하고, 그 메디컬 AI 허브는 이제 에트리에서 언급한 명칭으로서 병원별로 학습된 인공지능들을 공유하여 진화하는 플랫폼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뭐 말씀드렸었지만 이제 병원 환경이 워낙 폐쇄적이고 이제 데이터 공유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메디컬 AI 허브가 만들어질지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나디아의 협력 의료지능은 이제 데이터가 아닌 지능을 공유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뒤쪽에 이제 조나단 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겠지만, 나디아는 데이터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각 병원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로 학습한 인공지능이 공유돼서 좀 점점 더 발전한 인공지능을 만들어가는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안쪽을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나디아에서 이제 각 병원별로 인공지능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결국 의료특화 데이터 처리 모델로 학습 가능한 데이터 모델로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조나단에서 지원하는 의료특화 자연어 이미지 처리 모델을 통해서 이제 AI 학습용 데이터셋으로 표준화되고 구조화된 아웃풋으로 데이터를 정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이 말씀드린 것처럼 연합학습 기술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가 아닌 인공지능을 공유하여 균등한 고품질 의료지능을 개발하는 게 이제 메디컬 AI 허브, 나디아가 지향하는 메디컬 AI 허브의 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합학습은 이제 비즈니스적으로는 AI 공유라고도 불립니다. 데이터가 아닌 학습된 인공지능 파라미터를 공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연합학습의 과정은 각 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들로 각 병원에서 의료 인공지능을 학습하게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인공지능 파라미터들을 이제 나디아 클라우드로 전송을 하게 되고, 중앙에서는 전송된 파라미터들로 다시 학습을 하여 하나의 발전된 모델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이 발전된 모델이 다시 역으로 병원들로 감으로써 병원에서는 자기 병원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의 데이터로도 학습되어서 발전된 인공지능이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나단과 나디아를 통해서 개발된 의료지능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사례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는 이제 화상 진단 리포트를 쉽고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인공지능 서비스 사례입니다. 우선 먼저 나디아에서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료지능을 선택하게 됩니다. 화상 진단 리포트를 작성할 때 필요한 화상 체포 면적을 계산할 수 있는 TBSA 계산 모델과 화상 심도를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 두 개를 활성화한 상태로 변경을 합니다. 다음으로 화상 진단 리포트 초기 화면에서 환자의 화상 부위를 화상 진단 리포트 초기 화면에서 환자의 화상 부위를 선택하게 됩니다. 가운데 중간 조금 아래쪽 보시면 이제 파란색으로 선택을 하는 사람의 이제 환자의 화상 부위를 선택하게 되고요. 다음으로 화상 부위를 선택한 후에는 부위에 맞는 이미지를 업로드합니다. 오른쪽 밑에처럼 실제 화상을 입은 사진을 업로드하게 되고요. 이렇게 사진을 업로드한 이후에는 리포트에 TBSA에는 TBS 계산 모델이, 이미지에는 화상 부위 탐지 모델이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기존에는 이런 다양한 서식에 의사분들이 직접 다 입력을 했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는 것을 관련 분자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디아에서는 이제 선택된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활성화된 인공지능인 화상 부위 심도 예측과 TBS 계산이므로 분석을 통해서 해당 값이 추론이 되게 됩니다. 추론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추론된 값은
화상 진단 리포트 자동으로 입력되게 되고 인공지능은 소견서를 요약하여 리포트를 작성하고 마무리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의사의 진단이 인공지능 판단과 상이할 경우는 수정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수정된 데이터들은 추후 인공지능 학습의 로컬에서 학습에 사용이 되게 되고 이를 통해 해당 인공지능은 또 한 번 발전을 하고 다시 병원에 적용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병원 의사 선생님들의 사용을 통해서 인공지능은 더 고도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각 병원에서는 그리고 각 병원에서 학습된 인공지능 파라미터를 가지고 발전하는 연합학습을 통해서 중앙에서는 더 나은 인공지능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더 나은 인공지능 모델이 만들어지면 나디아에서는 개선됐다는 것을 팝업을 통해 이제 병원 혹은 의사 선생님들에게 알리게 되고요. 이 팝업에서 업데이트를 통해서 더 나은 최신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나디아와 조나단을 활용한 의료지능 서비스를 화상 진단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료지능은 기존 HIS 기능을 기반으로 의료진이 불편함을 줄이고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디아가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디아는 이제 국가 인증 기반 HIS가 기반이 되고 인공지능 개발 생태계를 통한 첨단 인공지능 기술들이 융합됩니다. 더불어 나디아 얼라이언스의 특화 서비스까지 제공하여 병원별로 필요한 요소를 유연하게 사용 가능하게 하는 생태계가 구현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트너에서는 오른쪽과 같이 미래 의료 방향을 5P를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예방, 예측, 개인 맞춤, 참여, 정밀 이렇게 5P로 이야기를 했고요. 아크릴은 이제 인공지능 병원이 가져야 할 특성을 5C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오른쪽과 같이. 그래서 보시는 대로 이제 끊임없는 관심, 그리고 연속적인 돌봄 경험, 협력적 신뢰, 지속적인 개인 학습, 그리고 일관된 의료 데이터 5가지를 5C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 5P와 5C는 서로 연결되어 결국 미래 의료의 방향이 인공지능 병원이다라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병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들의 적용이 예상됩니다. 오른쪽과 같이 이제 차세대 인공지능 세부 기술 내용들이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당연히 저희 인공지능 병원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들로 사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이러한 기술들의 적응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병원 정보 시스템이 필요가 되고요. 이런 병원 정보 시스템은 인공지능 플랫폼과 일체화되어 있는 형태가 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흥미로운 발표였는데 그 나디아 화면 보여주시는 쪽을 다시 한번 그 어떤 매직이 일어났는지 좀 살펴보고 싶거든요. 네. 그 첫 화면이 저희들이 일반적인 HIS에서 생성 가능한 그죠? 소위 이제 EMR 네. 화면이죠. 이게 이제 화상 진단과 관련된 이제 소견을 차팅하는 화면인데 원래는 그죠? 이 화면은 진단을 하시는 전문 의료인께서 다 입력하셔야 되는 화면이죠. 그렇죠. 사실 예. 현재 EMR은 지금 EMR 화면도 되게 어떻게 보면은 구조화가 돼 있는 화면이라고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기존 EMR은 예. 오히려 그냥 더 어떻게 보면 그냥 워드 문서 같이 그냥 다 입력을 해야 되는 구조인 거죠. 네네네. 그래서 구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을 훈련시킬 때 필요한 메타 정보와 필드 데이터가 어느 정도는 정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 네, 맞습니다. 거고 지금 일반 HIS라면 그냥 여기서 그냥 입력하고 끝나면 되는 것인데요. 네, 그죠? 근데 저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쌓여가기 시작하는 어느 날 네, 우리는 이 쌓인 데이터를 갖고 이 화면에 어떤 종류의 서비스 마법을 부리고 싶다.
라는 것이죠. 지금 핵심은.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마법을 부리는 버튼이 저 지금 오른쪽 제일 하단에 있는 조나단이라는 버튼인 거고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저걸 눌렀을 때 저 입력 화면에 붙어 있는 어떤 필드에 연결되어져 있는 그 누군가가 만드는 인공지능이 있다면 그걸 실행하라라는 뜻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냥 수동으로 쓰던 화면이 그 누군가가 만든 인공지능, 제가 만들 수도 있겠죠, 네, 사용자가. 맞습니다. 그게 어느 날 준비가 되면 그 준비가 됐다는 걸 알려주고 그 준비가 된 인공지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저 버튼을 누르면 원래대로라면은 다 입력을 해야 하는데 화상 이미지 하나를 올리면 관련된 추론으로 인공지능이 동작한다는 모습이 저 지금 파란색 박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디아가 설치가 되어 있는 병원들이 여러 개가 있고 만약에 협력으로 어떤 연구를 한다라는 어떤 종류의 가정을 해볼 때 각각의 병원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는 굉장히 소량일 수도 있고, 그죠? 뭐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병원에서 훈련시킨 그 학습 결과들이 모이면 티끌모아 태산이 된다. 그것이 바로 이 화면을 보여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각각의 나디아를 사용하는 병원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소량의 데이터, 뭐 소량일 수도 있고 대량일 수도 있겠지만 각각의 병원에서 학습한 데이터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병원에서 데이터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인공지능을 공유해서 더 발전된 인공지능을 다시 병원에 뿌려준다. 네, 이렇게 그리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해가지고 소량의 인공지능들이 모여서 좀 더 나은 품질을 갖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졌을 때 그 인공지능을 설치하겠냐는 팝업이 나오는 게 지금 오른쪽에 있는 네, 맞습니다. 팝업이죠. 인공지능의 성능이 업데이트되었다라고 알려주는. 네. 그죠? 그래서 지금 나디아를 사용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나는 수동으로 입력하다가 어느 날 생긴 인공지능이 있다는 정보를 받고 그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케이스를 네, 맞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거죠. 네. 그러면은 저런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기 위한 나디아의 어떤 부분이 있을 거고 그게 조나단에 관련된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인 부분은 이제 것이죠. 조나단을 예. 이용해서 조나단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OS를 이용해서 나디아가 소프트웨어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조나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소프트웨어의 전문 용어 요즘에는 뭐 그냥 쉽게 쓰는데 원래 이런 종류의 소프트웨어를 뭐 프레임워크 또는 뭐 플랫폼이라고 불렀고 그런 종류의 소프트웨어들은 핫스팟이 있단 말이죠. 이게 뜨거운 부분이어서 이렇게 탕탕탕탕 치면 모양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핫스팟이라고 하고 언제든지 더 좋은 종류의 서비스들을 내가 유연하게 끼워낼 수 있고 그게 끼워지면 이전과는 다른 소프트웨어의 모양을 갖게 된다. 네. 저게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 나디아에서 오늘 소구하고 싶은 K님의 메시지라고 네, 맞습니다. 보면 나디아에서는 되겠죠? 결국 인공지능이 꼭 그 병원에서 이제 그 병원에서 다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조나단을 통해서 다른 병원에서 만들어진 인공지능도 생태계를 통해서 연결이 돼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네.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런 인공지능을 나디아에 어떻게 붙여갈 수 있을지가 또 흥미로울 수밖에 없는데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나디아에 대해서 더 해주실 말씀 없습니까? 나는 뭐 나디아를 어떤 각오와 애정을 갖고 농담입니다. 예. 네, 뭐 예. 어쨌든 고생 그렇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예. 예,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나디아를 실제로 사용하실 분들의 입장에서 이게 어떤 지능적 확장성이 있는지를 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법은 나디아를 지탱하고 있는 MLOps인 핵심 운영체제 조나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까지 저희는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조나단은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얘기를 저희 아크릴의 조나단 개발 총괄이신 이경준 본부장님, 에드가님을 모시고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네, 에드가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조나단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이경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조나단을 개발해 오신 지가 벌써 몇 년 되셨을까요? 이제 한 아크레 입사한 이후로 한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19살 때부터 개발을 하신 건가요? 네. 예. 그러면은 저도 나이가 좀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화양연화를 국내 최고의 MLOps 플랫폼을 개발하고 계시는데 네. 다 보내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조나단을 여태까지 개발하시면서 저희가 벌써 4번째 아크릴 넥스트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는 조나단에 대해서 소개를 해왔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1회, 2회, 3회 그리고 지금 4회째인데 조나단은 그간 어떻게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는 항상 인공지능 개발의 어려움 이런 장벽들을 계속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개발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 항상 끊임없이 고민을 하면서 개발을 해왔는데요. 지금 시점은 조금 그래도 사용성이 조금 개선되고 그나마 좀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된 이런 플랫폼으로 어느 정도 개발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조나단이 시장에서 지금 네. 사용이 되면서 네, 맞습니다. 그죠? 뭐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라든지 네, 아니면 뭐 특정 공공기관이라든지 네. 이런 곳에서 계속 써 주시면서 네. 저희한테 계속 피드백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예. 공공기관에서도 많이 사용을 해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뭐 다양한 인공지능 챌린지 같은 데서도 조나단 플랫폼이 사용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이런 사례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기부에서 했던 인공지능 챌린지죠. 조나단이 그거는 거의 뭐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그 서버들을 혹사시켜야 되는 특성을 갖고 있는 행사여서 굉장히 러버스트 해야 되죠. 이게 네, 절대로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제 뻗으면 안 되고, 네. 그죠? 그 모델을 만들어서 제출해서 경쟁하는 대회인 만큼 네, 굉장히 많은 사용자 위주의 편의성이 또 제공돼야 되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챌린지 기간 동안에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 환경을 가능한 빨리 띄워줘야 되고 그러니까 운영하고 학습하는 데에 지장이 없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장표를 교체해 주세요. 예, 지금 얘기하는 동안. 네, 네. 그래서 예, 다 됐습니까? 예. 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나 안정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 조나단 플랫폼이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나디아가 조나단이 혼자서 시장을 플레이하다가 어떤 종류의 특정 제품으로 네. 만난 거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아크릴에서는 굉장히 히스토리컬한 한 사건이고요. 네, 예. 조나단이 지금까지는 여러 분야에서 본명적으로 사용이 되어 왔다면은 이제는 나디아를 통해서 의료 쪽에 집중화돼서 조금 더 자기만의 조나단만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조명을 받으니까 더욱 더 빛나는 외모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조나단에 대한 설명을 네.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크릴에서 입사한 이래로 이제 GPU 기반 병렬 컴퓨팅 기술 연구해 왔고 대학원에서 연구를 해왔고 이제 아크릴에 입사한 이후로 조나단 플랫폼에 이런 기술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계속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조나단 플랫폼과 이제 HIS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아마 이제 로코드 그리고 AI 민주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인공지능 개발 역량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인공지능을 쉽게 개발하고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 같은 것은 최근에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고 가트너 같은 트렌드 보고서를 통해서 AI 엔지니어링이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산업계에서 미칠 영향에 대해서 보고한 바 있는데, 이때 AI 엔지니어링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바로 이제 데이터 옵스, 그리고 모델 옵스, 그리고 인공지능을 위한 데브 옵스로 이어지게 됩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환경 구성부터 개발 환경 구성부터 서비스 운영, 그리고 안정적인 인프라의 관리까지 각 단계마다 어느 정도 장벽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각 장벽들을 쉽게 넘을 수 있는 서비스들이 제공이 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쉽게 데이터를 갖고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플랫폼은 이런 AI 개발 라이프 사이클을 통합한 AI 옵스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장벽들을 쉽게 넘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나단과 같은 인공지능 플랫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매 순간마다 여기 보시는 각 단계별로 독립적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셔가지고 독립적인 소프트웨어의 사용법,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지식들을 계속 배워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시간적인 비효율성, 그리고 자원의 비효율성을 낳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통합적인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없다면이라는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나단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아크릴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경험을 해왔고 많은 산업계에서도 경험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나단은 이제 아크릴에서 11년간의 인공지능 사업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장벽들, 실제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아크릴도 포함해서 맞닥뜨린 장벽들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개발이 된 플랫폼입니다. 특히 나디아와도 결합이 돼서 나디아를 통해서 축적된 데이터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자연스럽게 병원에서 인공지능 특화된 서비스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로서, 그리고 OS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플랫폼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네. 그 우연이 아니라면 저희들이 이제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공지능 개발할 때 사용하는 레이블링 도구의 어떤 그 유사성 같은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의료진 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고 진료 기록을 계속 입력하는 부분인데요. 이쪽에서 데이터를 입력해 주면은 여기 탑재된 그 조나단에 있는 모델을 통해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레이블링 해주고 그 자체가 바로 학습 데이터로 또 활용되는 이런 전체적인 사이클을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나디아의 화면에서는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조나단 배지가 계속 동작하고 있는 화면을 보실 수 있고, 이런 나디아에서 동작되고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들은 모두 조나단을 통해서 개발되고 운영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화면이 이제 조나단 플랫폼의 화면입니다. 조나단 플랫폼 상에서는 인공지능 모델이 동작되고 있는 화면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인공지능 모델들을 조나단에서는 개발하고, 그리고 학습하고, 그리고 새로운 모델을 탑재하고, 이런 과정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사용자 간의 모델들을 공유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능들로 계속 확장이 될 예정입니다. 네, 조나단에는 보시는 것처럼 의료지능을 포함해서 아크릴에 있는 다양한 모델들이 계속 탑재가 되고 있고, 이런 탑재된 모델들은 코드 작성 없이, 그리고 모델 선택만으로 학습되고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나단을 통해서 모델이 학습이 되면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때 GPU를 여러 개를 사용해서 초고속으로 분산 학습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피니밴드와 같은 조금 더 고속화된 통신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가장 빠르게 학습 결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인프라적인 기술들을 탑재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나디아와 연동되어 있는 조나단 같은 경우에는 학습 과정에서 나디아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들을 바로 링크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나디아를 통해서 진료 기록만 입력이 된다면은 학습 데이터들은 자동으로 축적이 되고, 조나단을 통해서 오토 라벨링이 돼서 학습 가능한 데이터 형식을 자동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조나단에서는 올해 이제 연합학습 기능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연합학습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은 각 병원에서 나디아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모델을 각각 학습하게 되고, 데이터의 반출 없이
각 병원에서 학습된 모델들이 합성이 돼서 고성능의 모델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때 뭐 하이퍼 파라미터 서치 같은 이런 최적 파라미터 검색을 하게 되고 생성된 모델은 각 병원으로 자동으로 전송이 되고 조나단에서는 이러한 연합학습 프로세스를 시각화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화면들을 개발을 했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나 뭐 인텔 이런 회사들에서도 연합학습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지만 아크릴에서는 조나단을 통해서 이런 연합학습 기술을 장벽을 낮춤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연합학습 기술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네, 각 병원에서 인공지능 모델이 조나단을 통해서 배포가 되면은 이런 배포된 서비스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도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로드 밸런싱을 통해서 더욱더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케이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나단에서 연합학습을 통해서 성능이 향상된 모델이 배포가 되면은 그 나디아에서는 이 배포된 모델을 인식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알람을 주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과정 중에서 병원에서는 어떠한 의료 데이터의 반출도 없었고 성능이 향상된 인공지능 서비스만 배포받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하나의 사이클로서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고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하나의 거대 지능으로서 서비스 될 수 있습니다. 네. 요 앞장면들이 지금 인공지능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그 나디아에서 이제 레이블링된 데이터가 넘어왔을 때 우리가 저 HIS 화면에서 어떤 특정 부분에 지금 만드는 인공지능을 붙이고 싶다라는 것을 학습을 된 결과를 배포할 때 결정해 줄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조나단을 통해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배포하게 되면 나디아에서는 이를 인식하고 애드온 형태로 추가할 수 있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 붙어 있지 않은 어떤 특정한 지점에 데이터들을 갖고 와서 학습을 한 후에 그 지점으로 학습된 결과를 다시 돌려보내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가장 제가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이라는 거를 자유롭게 붙여나갈 수가 있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서도 뭐 애드온된 형태를 여러 개 보실 수 있지만 계속 확장된 애드온들을 계속 붙여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는 이제 만약에 사용자가 많아진다면 이제 누가 만드는지 알 수가 없는데 어느 날 계속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걸 상상할 수도 있겠네요. 네, 나디아를 사용하는 모든 이제 병원에서는 조나단을 통해서 개발된 인공지능 모델들이 나디아로 통해서 배포가 되고 공통적인 애드온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저희들은 그 방법을 구현하고 있다라는 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걸 정책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은 별도의 문제일 그렇죠. 수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저 나디아 밑에 있는 아주 단순한 동그라미 버튼이지만 네. 어쨌든 만들어진 인공지능을 붙였다 뗐다 하는 네. 인공지능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붙을 수 있는 버튼으로서 지금 보여주셨네요. 네. 이 연합학습은 되게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사실 연합학습 기술이라는 것을 도입하기에는 뭐 여러 가지 장벽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 연합학습 기술을 아크릴만의 활용할 수 있는 사례로서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UI 형태로 컨트롤하고 매니징할 수 있도록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서처럼 연합학습의 프로세스 전반을 시각화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계에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어떤 단계로 학습을 하고 있고 학습된 모델이 어떻게 성능 향상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도 다 시각화돼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나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에드가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나디아와 조나단이 융합해서 보여드리는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나디아는 워낙 큰 시스템이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병원 정보 시스템에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는 게 굉장히 이미지 사이즈나 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더 시인성이 좋게 만들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러운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병원 내에서의 어떤 인공지능과 병원 정보 시스템과의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병원 밖에서 이제 나디아와 연결되는 초연결되는 그런 서비스로서의 웰케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지금 2년째 산자부에서 발주한 산업혁신 기반 구축 사업의 하나로 웰케어 산업특화 플랫폼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 제이유 님이시고 이분은 전문 의료인이십니다. 제이유 님, 네, 웰케어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차례가 됐습니다. 제이유 님, 최원유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긴장되십니까? 이런 큰 자리에서 그렇죠. 늘 긴장이 되죠. 많이 긴장되십니까? 예, 예, 예. 긴장 푸시고 예. 예,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그러죠. 네, 마이 웰케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너무 앞장 가면, 네, 저는 회사에서 제이유로 활동하고, 네, 최원유로 또 일을 활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크릴에서 CMO로 활동하고, 저런 한양대 나오고 유학 갔다 오고, 약간은 이제 의료인으로서는 야인의 생활을 하다가 이제 회사에 와 보니 할 게 너무 많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이제 제도권으로 좀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방송으로 또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미스터 트롯이나 여러 방송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또 TV에서도 인사를 드릴 거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디아의 확장 생태계, 어떻게 보면 외전이라고 할 수 있죠. 나디아의 외전, 스피노프, 그 웰케어라는 부분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나누고 싶고요. 일단 내빈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하고, 나중에 이 발표가 끝나고도 좀 아낌없이 좋은 의견들 더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웰케어냐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뭐가 웰케어냐라고 뭐 얘기를 먼저 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일리스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디지즈랑 일리스가 있었죠. 그래서 전통적인 병이라는 거를 옛날에는 아주 뭐 엄청 다치거나 장기가 기능을 안 하거나, 그죠? 그리고 뭐 아주 몸에 큰 지장을 일으키는 뭐 생화학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그래서 그런 거로 인해 발생한 게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걷지 못한다든지 늘 뭐 수액을 달아야 된다든지 어떤 그런 심각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뇌졸중 같은 경우를 이제 질병이다라고 얘기를 해왔다면, 지금 현대적인 질병의 개념은 좀 더 개인화된 부분을 찾고 있죠. 그래서 뭐 늘 예시로 나온 당뇨처럼 뭐 혈당을 잰다든지 3개월마다 당화 혈색소를 잰다든지 해서 이제 당뇨나 고혈압 같이 뭐 그냥 혈압을 재지 않으면 뭐 알 수 없는 뭐 그런 질병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하거나 예방을 한다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인데,
예전에는 몰랐잖아요. 지금은 이제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좀 형태가 관리의 형태로 매니지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일리스라고 들어가긴 하는데요. 이제는 그 과정이 웰리스로 넘어가는데 찾아보니까 61년도에 그 저기 정의가 나와 있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정의가 지금 보면 어때요? 이걸로 해야 되나? 헬스를 하라고 나오죠. 데일리 엑서사이즈. 네. 매일 운동을 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는 거. 이렇게 간단하게 나온 게 있었는데 그때도 운동은 참 중요했나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2019년에 나온 PWC에서 나온 거에서는 제가 슬라이드를 봐야 되는데. 네. 거기서는 이제 그 신체, 정신 건강, 환경, 사회적인 건강을 기반으로 자기 실현을 한다는 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그 좀 뭐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뭐 부분이 많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신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정말 사회적인 부분까지 좀 커버가 돼야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또 찾았던 게 이거 한 2007년 영화인가 그런데 윌 스미스 나온 Pursuit of Happiness, 그래서 행복 추구라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내 행복을 찾아서 이렇게 번역돼서 나온 영화인데 이 주인공이 마침 또 그 의료기 판매를 하던 분이에요. 그 이 영화 내에서. 그래서 의료기 판매를 하시다가 뭐 제 그 돈도 잃고 뭐 그 아내도 떠나고 아이와 함께 정말 힘들게 화장실에서 살다가 이제 내 행복이 뭔가 이런 거를 추구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부분, 행복 추구에 대한 부분을 커버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커버를 하는 플러스를 일리스와 앨리스, 당연히 이제 내가 아프지 않아야 그리고 병을 예방을 할 수 있어야 이 웰리스라는 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 웰케어라는 부분을 이렇게 좀 토탈 케어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실생활에서 어떨까요? 저도 병원에서 있지만 병원 안에서는 이것저것 해드릴 수 있는데 병원 밖을 나서는 분들한테 제가 잘 주무시고 뭐 식사 잘 챙겨 드시고 뭐 영양도 보충하시고 뭐 수액도 맞으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추천을 드리지만 그거를 정말 케어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찾다 보니까 이 fitnessandwellness.org라는 이 사이트에서 4가지 중요한 요인을 얘기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병원이 아니고 짐이에요. 미국에 이것도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뭐 미국에선 이런 서비스가 많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헬스 클럽이죠. 네. 헬스 클럽에서 이렇게 4가지를 제시했어요. 첫째 교육, 둘째 구조, 셋째 동기부여, 넷째 재평가 이렇게 했는데 이 교육이라는 게 나의 평가가 사실 필요해요. 내가 얼마나 더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더 운동을 더 할 수 있는지 여기서 이제 헬스 클럽이니까 그리고 구조적으로 개인적인 맞춤을 할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운동을 더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목표를 좀 설정해주고 그 플랜을 짜주는 거 그리고 이 2가지를 따라서 동기부여가 되는 거 그래서 참 이게 내가 헬스를 하다가도 어느 날은 또 못하게 되는 이런 날도 있잖아요. 그런 챌린지가 오고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극복해 주는 거 그런 건 이제 앱으로 보통 많이 도움을 주지요. 그다음에 재평가를 뭐 항상 뭐 한 달에 한 번 한다든지 해서 그래서 그 목표를 잊지 않고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병원에서도 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 케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점에서 병원 안과 밖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게 없나 그런 거를 지금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 이거는 결국 산업적인 구조로 가야 되고 반드시 좀 웰케어 산업으로서 유관 산업 연계 융합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웰케어 산업 쪽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크게 뭐 세 가지로 나눠 보자면 헬스케어 산업이 있고 뭐 뷰티 미용 산업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뭐 식품, 그다음에 뭐 건강 기능 식품, 영양제 이런 산업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살펴보니까 너무 많아요. 사실 병원보다 데이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런 빅데이터를 결국 AI로 통합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 하나하나 연결하는 게 아니라 토탈 케어를 위해서는 AI 플러스 시그마 X의 형태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아크릴이 이건 키위.org 이거였던 것 같은데요. 네, 한국지능 웰케어 산업협회에서 회장사를 맡고 있으면서 정말 여러 회원사들과 함께 한 발 한 발 개인화된 웰케어, 개인 맞춤형 웰케어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라고 해서 찾아보면 사실 웰케어 산업에 대한 트렌드는 없지요 나온 게. 그래서 바이오 헬스, 그래서 의료 의학 이런 산업의 사이즈를 봤더니 계속 늘어나고 있죠. 1년에 한 5% 이상씩은 성장 중이고 이제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집 밖에서 할 수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시장은 뭐 20% 이상씩 매년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성장률은 더 가파르죠. 근데 웰케어 산업은 통계가 나오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더 발전할 사업이고 이거는 우리 같이 오신 우리 내빈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고 더 키워나갈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름을 만들기가 또 참 어려운데 웰케어가 뭐냐고 묻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저도 이제 매번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뭐 한다고 이렇게 해서 결국 앞에 마이를 넣어야 좋긴 한 것 같아요. 마이 웰케어를 넣어봤고요. 그래서 이제 금융권에선 마이 데이터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 데이터를 통해서 웰케어는 이제 내 건강 정보를 통해서 그리고 허브 이렇게 플랫폼 하니까 또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 웰케어 허브라고 해서 허브 우리 USB 허브처럼 연결하는 역할을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보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워낙에 많고 지금 개인 정보나 공공 정보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있죠. 뭐 날씨, 뭐 그런 이제 유해성, 뭐 기상 지수, 뭐 독성, 뭐 이런 것들 평가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회사 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관리와 정제 이런 산업이 그런 공유 이런 배포 이런 그런 부분이 다 필요하고 그 부분에서는 우리 아크릴에서 데이터 사업 본부를 또 꾸려가지고 한 10분 넘는 분들이 함께 하고 있고요. 뭐 우리 조동욱 이사님 카네기 대학 나오시고 저기 이 유관 산업에서 큰일 계속 하셨던 분이 같이 앞장서서 하고 계시고 여기에 이제 조나단이 받쳐주니까 이제 AI 쪽으로 그런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거랑 좀 모델을 만들어내서 하는 것들 그걸 통해서 이제 AI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형 웰케어 모델들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 자세히 보시면 한 칸 앞으로 가자. 네. 뭐 자세히 보시면 뭐 비슷한데 이제 데이터 정제 분석과 AI 허브에서 하는 게 이제 모델 훈련시키고 그거를 이제 평가를 해서 이제 배포를 하고 그거를 이제 서비스를 해서 그거 이제 계속 돌려가는 그런 구조를 뭐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하면서 뭐 AI 허브의 경우에는 이제 또 로컬 서버에 또 따로 저장을 해서 이제 안전성을 확보하는 운영하는 구조가 되고요. 그래서 뭐 간단한 뭐 예시들을 다 가져오고 있는데 통계와 기술 분석 가능한 예를 들어왔고요. 그래서 뭐 가급적 쉬운 장표만 포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또 뒤에 데이터 소개와 이어지는데 개인 건강과 또 뭐 행복권과 이런 게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들을 다 찾아놔 가지고 글씨가 좀 작긴 하군요. 그래서 아래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미 모아놓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또 그 좀 뭐라 그러죠? 좀 업투데이트한 의학이라고 할 수 있는 또 기능의학적인 데이터도 6,400종, 5,000명 이렇게 모아놨고요. 그런 데이터 전문 조직을 또 회사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 나디아의 이제 바깥쪽을 외연을 확장시키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용을 어떻게 할까 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너무 무궁무진해서 고민이 돼요. 너무 뭐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데이터 좀 보시면은 뭐 설문 받은 것들이 있고 개인적으로 개인 한 분 한 분 설문을 받고 그리고 뭐 이제 BMI 같은 것도 측정하고 피 검사, 소변 검사 그거에 기능의학 검사 다 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하고 장내세균총 하고 뭐 그 유전체 이런 거 같이 들어가죠. 그 라이프로그 해서 우리 뭐 시계로 차는 것들 이런 것들 다 하고 있고 그래서 공공 데이터 아까 말씀을 다 드렸네요. 예. 그래서 논문 크롤링 된 거 데이터도 모으고 있고요. 그래서 각 우리 유관 대학이나 산업체에서 또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같이 연결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예를 들어 보면 이제 뭐 스트레스 설문이나 피 검사했던 거나 우리 방금 나왔던 유전체에 대한 부분 그 피부의 그 상태를 분석한 것들을 모두 모아서 탈모 예측하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거래를 할 수 있죠. 헤어 케어 하는데 그러니까 뭐 헬스클럽 이런 데 나온 것처럼 헤어 케어 하는 샵들 이런 데도 많으니까 같이 상담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또 이제 우리 몸에 검사한 것들이나 그런 영양 평가한 것들 그리고 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한 것들과 함께 또 건강기능식품 정보를 전부 모아 지키자 내 건강 건전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매치와 협업을 해서 개인 맞춤 영양 섭취를 알아내서 식품 영양제 추천을 할 수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이영기 연자님의 소개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뭐는 또 비만이 있죠. 비만이야 관련된 게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신체 디지털 측정이나 뭐 독성, 뭐 스트레스, 그다음에 이 자기 통제력 이런 것도 뇌파 검사 등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측정을 해서 내가 뭐 식탐이 많은지 내가 폭식을 통제할 수 없어서 비만이 되는 건지 이런 거를 이제 개인 맞춤으로 찾아서 하고요. 그리고 비만 관리 같은 거는 뭐 국가적으로도 비만 예방 사업들 뭐 5년 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고 뭐 보건소 이런 데서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게 또 사실 좀 모자라 보이긴 해요. 그런 지자체 보건소에서 하는 것들이 그래서 그런 거에서는 다이어트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우리가 웰케어 데이터로 얻은 것을 통해서 카운슬링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 한국지능 웰케어 산업협회 회원사 여러분들 많이 오셨는데 네 감사드리고 정말 많은 회사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또 파트너로서 또 이거 사진은 없구나. 전신을 돌아가면서 찍어주고 거기서 이제 피부 상태 확인할 수 있는 또 거기에 같이 사업해서 해외 아크릴에서는 해외 수출 5억 원의 수출을 했던 오비오 회사가 있고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와 함께하고 또 개발하고 있고요. 모제린, 뭐 365MC 그리고 우리 KB 손해보험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웰케어 데이터를 연계 활용해서 데이터 사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